이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미투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청자 여러분, 김지은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인터넷상의 댓글 같은 거 이렇게 달리는 거 보면 정말 좀 너무하다 싶은 댓글들도 많던데요. 실제로 그래픽 화면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다는데 노 기자 좀 굉장히 발언 수위들이 높네요. 네, 예. 사실은 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개인의 어떤 인격을 모독하고 인신공격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건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저 정도 댓글 정도만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도 상당히 심한 내용입니다. 김지은 씨를 향해서 이제 댓글이 달리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이제 김지은 주위를 더 조사해봐라. 허허. 그리고 김지은 씨의 눈은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이런 식의 좀 자의적인 해석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김지은 씨 아버지가 과거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었다더라.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그냥 막 유포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 때문에 어제 자필 편지까지 써가면서 2차 피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만 중단해달라. 뭐 가족들에 대한 공격 중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도 사실 끊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봤는데 댓글이 좀 심한 것들이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미투 운동의 어떤 이제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런 루머가 지금 퍼지고 있는 거죠. 이 피해를 당한 김지은 씨 부친, 아버지와 관련된 이른바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이 막 인터넷상에 지금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김지은 전 정무비서의 아버지, 부친은요,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당협위원장이었던 대전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는 부친이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진보 진영을 음해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안전지사의 성폭행 사건을 폭로한 거 아니냐. 이런 가짜뉴스가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건데 전 작가님 좀 안타깝습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죠. 제가 볼 때는 김지은 씨가 뭐 안지사를 고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 네티즌들을 반드시 고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백한 허위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뭔가 처음에 모 씨가 뭐 공작이다 이러는데 진짜 공작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즉 제2의 제3의 미투가 없도록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디어에도 예. 권력이 있고 SNS에도 권력이 있고 그런 권력들을 통해 갖고 지금 제2, 제3의 미투를 막고 있는 협박하고 있고 겁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미투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이기 때문에 김지은 씨도 큰 용기를 냈습니다. 예. 다른 여성들, 김지은 씨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우리가 앞으로 기를 딸들이 또 우리의 뒤를 이을 그 젊은 여성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저는 수많은 미투를 봤는데 예. 그것을 공론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용기를 내시고 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이번에 아마 제 생각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고 이제까지 공고하다고 보았던 예. 그 권력들, 다양한 권력들이 그대로 무너지는 엄청난 일을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2차 피해, 사실 2차 피해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그 피해 여성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에 대한 오늘 국회 앞에 기자회견에서 관련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누가 왜 쓰고 왜 돌렸는지 묻겠습니다. 퍼나르기 좋은 크기의 글, 피해자를 이렇게 부정하고 불신할 사람, 이미지로 만들어야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껏 수많은 성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자, 김지은 씨도 김지은 씨고요.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이 또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직 기자 이 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뭔가 신상을 열심히 털었어요. 저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폭로한 거 아니야? 신상을 털었는데 알고 봤더니 엉뚱한 여성의 신상이 털렸다면서요, 노 기자? 네, 그래서 그 신상이 털린 여성이 경찰에 그 해당 네티즌을 고소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뭐 이런 식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겁니다. 자신의 어떤 이제 그 여성이라고 이 여성이 바로 폭로자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신상 정보까지 담긴 그런 글을 인터넷상에 올려버린 건데요. 그 이제
그 폭로자로 지목이 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광진경찰서에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를 해서 그 글을 처음 올린 네티즌을 잡아서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 관계자에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최초 유포자를 찾아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어제 17시경에 고소장 접수하면서 바로 고소인 진술하고 갔어요. 네. 이 여성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전혀 이 정봉주 전 의원과 상관없는 여성인데 폭로한 것으로 오인이 돼서 신상이 털렸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2차 피해, 저희가 좀 한번 정말 이 가슴 깊이 한번 되새겨 봐야 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차 피해 더 이상 발생되면 안 되겠죠? 지금도 이제 피해자에 대한 그 악의적인 소문, 그다음에 허위 사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이제 2차 피해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불륜설과 기획 폭로설부터 김 비서의 아버지가 정치 활동을 했다라는 루머 등으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김 비서 측은 또 안 전 지사의 일방적 출두는 사과의 행태가 아니며 개인적으로도 안 전 지사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이죠. 이제 뭐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이 됩니다. 포토라인 앞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 나타날 건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쓰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이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좀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와, 뭐, 강 기자 어마어마하게 벌써부터 분주하군요. 저게 오후 2시 상황인데요. 오후 2시에 모든 언론사가 일괄적으로 자리를 잡게끔 약속을 하고 이렇게 포토라인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지금 앉아있는 상황인데요. 그 외에도 중계 부스도 상당히 미리 좀 며칠 전부터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밖에는 이제 당일날 되면 경찰 버스가 좀 더 세워질 것이고 취재진에게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하면서 보안을 강화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지검 오늘 모습은 이렇고요. 자, 그렇다면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습인데 자택 앞의 풍경은 어땠습니까, 노 기자? 네, 지금 보시면은 저기도 좀 태극기가 내걸린 게 조금 이제 특별한 모습인데 태극기가 내려져 있고 저렇게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뭔가 좀 혹시 모를 어떤 뭐 지지자라든지 아니면 반대 집회 같은 것들이 또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불상사를 대비해서 펜스도 쳐져 있는 상태고요. 저기 역시 취재진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사실 자택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과 검찰청 사이의 거리가 4.7km밖에 안 되는데요. 저기서부터 동선이 새롭게 이제 짜져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취재가 사실상 저기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에도 자리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취재진이 모여서 좀 저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짧게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서 뭔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글쎄요. 국민한테 어떻게 짧게 메시지를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정치 보복이나 이런 메시지일까요? 저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됐습니다. 그리고 예. 현재 20가지 정도의 지금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또 측근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그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했던 것처럼 예. 본인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고 보수 진영에 대해서 공세를 가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저는 얘기할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 이후에 어떤 바뀐 행보라든가 메시지가 없습니다. 네. 물론 검찰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말 뭐 엄청난 증거들과 관련 자료 또 증언들을 축적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과연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헌정사상 5번째 그러니까요. 선언 대통령 모습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서울중앙지검 9시 반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고요.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1001호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1001호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비밀이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네, 1년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의 10층이 좀 중요한 공간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이쯤에 10층 건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년 전입니다. 거의 1년 전인데 지난해 3월 21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곳에 향했던 적이 있죠. 당시의 모습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소부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10층에 본인을 위해서 마련됐던 1001호 조사실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바로 1001호 조사실을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한번 준비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1년 만에 그 전직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다시 문이 열리게 되는 1001호인데 이런 구조로 좀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1001호와 1002호가 옆에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곳은 조사실이고 이곳은 휴게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들이 앉은 책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변호사가 함께 이렇게 배석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변호사가 기다렸다가 여기서 함께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잠시 쉬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001호 조사실에도 이렇게 탁자가 놓여 있고요. 만약에 좀 깊게 휴식을 취하고 싶다거나 식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1002호실로 이동을 해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일 이 전 대통령 조사 때문에 10층이 상당히 삼엄하게 경비를 서게 되는데 이런 구조더라고요. 철문으로 이 일대의 어떤 접근은 다 할 수 없게 막게 되고요. 1001호 조사실, 1002호 조사실 외에도 이렇게 경호원 대기실과 변호인 대기실 등으로 이 일대는 모두 통제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1호라서 사실은 모든 게 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1002호에서 티타임을 갖고 조사에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본인의 수사를 총괄했던 노승권 1차장과 티타임을 가졌고요.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한승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티타임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거부해서 실제로 녹화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영상 녹화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조사받을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노 기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끝으로 하나 좀 질문 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저 포인트를 좀 보고 싶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조사하는 걸 영상 녹화하는 걸 동의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동의했다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만큼 본인이 좀 자신이 있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이 이미 확고하게 서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미 부인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겠지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것은 나는 당시 알지 못했다. 나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사실은 측근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돌릴 가능성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측근들이 돌아섰던 이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과의 관계 모든 부분을 사실은 부인하고 있고 그 책임이 이제 측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측근들의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이 나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20가지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다 부인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다 부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더라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정할 것이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하더라도 본인이 믿을 것은 없다. 당시 그리고 김주성 실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부인 전략 이것으로 일단은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영상 녹화에 동의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등 20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내일 아마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정치데스크 시간에도 내일 이 소식을 잘 챙겨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1분 후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작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즉 제2의 제3의 미투가 없도록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디어에도 권력이 있고 SNS에도 권력이 있고 그런 권력들을 통해 갖고 지금 제2, 제3의 미투를 막고 있는 협박하고 있고 겁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미투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이기 때문에 김지은 씨도 큰 용기를 냈습니다. 다른 여성들, 김지은 씨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우리가 앞으로 기를 딸들이 또 우리의 뒤를 이을 그 젊은 여성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저는 수많은 미투를 봤는데 그것을 공론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용기를 내시고 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이번에 아마 제 생각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고 이제까지 공고하다고 보았던 그 권력들, 다양한 권력들이 그대로 무너지는 엄청난 일을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2차 피해, 사실 2차 피해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그 피해 여성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에 대한 오늘 국회 앞에 기자회견에서 관련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누가 왜 쓰고 왜 돌렸는지 묻겠습니다. 퍼나르기 좋은 크기의 글, 피해자를 이렇게 부정하고 불신할 사람, 이미지로 만들어야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껏 수많은 성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자, 김지은 씨도 김지은 씨고요.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이 또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직 기자 이 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뭔가 신상을 열심히 털었어요. 저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강 기자 어마어마하게 벌써부터 분주하군요. 저게 오후 2시 상황인데요. 오후 2시에 모든 언론사가 일괄적으로 자리를 잡게끔 약속을 하고 이렇게 포토라인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지금 앉아있는 상황인데요. 그 외에도 중계 부스도 상당히 미리 좀 며칠 전부터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밖에는 이제 당일날 되면 경찰 버스가 좀 더 세워질 것이고 취재진에게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하면서 보안을 강화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지검 오늘 모습은 이렇고요. 자, 그렇다면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습인데 자택 앞의 풍경은 어땠습니까, 도 기자? 네, 지금 보시면은 저기도 좀 태극기가 내걸린 게 조금 이제 특별한 모습인데 태극기가 내려져 있고 저렇게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뭔가 좀 혹시 모를 어떤 지지자라든지 아니면 반대 집회 같은 것들이 또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불상사를 대비해서 펜스도 쳐져 있는 상태고요. 저기 역시 취재진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사실 자택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과 검찰청 사이의 거리가 4.7km밖에 안 되는데요. 저기서부터 동선이 새롭게 이제 짜져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취재가 사실상 저기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에도 자리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취재진이 모여서 좀 저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짧게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서 뭔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글쎄요. 국민한테 어떻게 짧게 메시지를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정치 보복이나 이런 메시지일까요? 저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0가지 정도의 지금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또 측근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그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했던 것처럼 본인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고 보수 진영에 대해서 공세를 가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저는 얘기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바뀐 행보라든가 메시지가 없습니다. 물론 검찰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증거들과 관련 자료 또 증언들을 축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과연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헌정사상 5번째 선언 대통령 모습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서울중앙지검 9시 반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고요.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1001호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1001호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비밀이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네, 1년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의 10층이 좀 중요한 공간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이쯤에 10층 건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년 전입니다. 거의 1년 전인데 지난해 3월 21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곳에 향했던 적이 있죠. 당시의 모습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10층에 본인을 위해서 마련됐던 1001호 조사실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바로 1001호 조사실을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한번 준비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1년 만에 그 전직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다시 문이 열리게 되는 1001호인데 이런 구조로 좀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1001호와 1002호가 옆에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곳은 조사실이고 이곳은 휴게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들이 앉은 책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변호사가 함께 이렇게 배석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변호사가 기다렸다가 여기서 함께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잠시 쉬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001호 조사실에도 이렇게 탁자가 놓여 있고요. 만약에 좀 깊게 휴식을 취하고 싶다거나 식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1002호실로 이동을 해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일 이 전 대통령 조사 때문에 10층이 상당히 삼엄하게 경비를 서게 되는데 이런 구조더라고요. 철문으로 이 일대의 어떤 접근은 다 할 수 없게 막게 되고요. 1001호 조사실, 1002호 조사실 외에도 이렇게 경호원 대기실과 변호인 대기실 등으로 이 일대는 모두 통제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1호라서 사실은 모든 게 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미투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청자 여러분, 김지은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인터넷상의 댓글 같은 거 이렇게 달리는 거 보면 정말 좀 너무하다 싶은 댓글들도 많던데요. 실제로 그래픽 화면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다는데 노 기자 좀 굉장히 발언 수위들이 높네요. 네, 예. 사실은 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개인의 어떤 인격을 모독하고 인신공격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건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저 정도 댓글 정도만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도 상당히 심한 내용입니다. 김지은 씨를 향해서 이제 댓글이 달리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이제 김지은 주위를 더 조사해봐라. 허허. 그리고 김지은 씨의 눈은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이런 식의 좀 자의적인 해석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김지은 씨 아버지가 과거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었다더라.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그냥 막 유포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 때문에 어제 자필 편지까지 써가면서 2차 피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만 중단해달라. 뭐 가족들에 대한 공격 중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도 사실 끊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봤는데 댓글이 좀 심한 것들이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미투 운동의 어떤 이제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런 루머가 지금 퍼지고 있는 거죠. 이 피해를 당한 김지은 씨 부친, 아버지와 관련된 이른바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이 막 인터넷상에 지금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김지은 전 정무비서의 아버지, 부친은요,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당협위원장이었던 대전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당에 몸담고 있는 부친이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진보 진영을 음해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안전지사의 성폭행 사건을 폭로한 거 아니냐. 이런 가짜뉴스가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건데 전 작가님 좀 안타깝습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죠. 제가 볼 때는 김지은 씨가 뭐 안지사를 고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 네티즌들을 반드시 고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백한 허위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뭔가 처음에 모 씨가 뭐 공작이다 이러는데 진짜 폭로한 거 아니야. 신상을 털었는데 알고 봤더니 엉뚱한 여성의 신상이 털렸다면서요, 노 기자? 네, 그래서 그 신상이 털린 여성이 경찰에 그 해당 네티즌을 고소하기에까지 이르렀는데요. 뭐 이런 식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겁니다. 자신의 어떤 이제 그 여성이라고 이 여성이 바로 폭로자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신상 정보까지 담긴 그런 글을 인터넷상에 올려버린 건데요. 그 폭로자로 지목이 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광진경찰서에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를 해서 그 글을 처음 올린 네티즌을 잡아서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 관계자에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최초 유포자를 찾아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어제 17시경에 고소장 접수하면서 바로 고소인 진술하고 갔어요. 네. 이 여성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전혀 이 정봉주 전 의원과 상관없는 여성인데 폭로한 것으로 오인이 돼서 신상이 털렸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2차 피해, 저희가 좀 한번 정말 이 가슴 깊이 한번 되새겨 봐야 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차 피해 더 이상 발생되면 안 되겠죠? 지금도 이제 피해자에 대한 그 악의적인 소문, 그다음에 허위 사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정보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이제 2차 피해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불륜설과 기획 폭로설부터 김 비서의 아버지가 정치 활동을 했다라는 루머 등으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김 비서 측은 또 안전지사의 일방적 출두는 사과의 행태가 아니며 개인적으로도 안전지사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이죠. 이제 뭐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반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이 됩니다. 포토라인 앞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 나타날 건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쓰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이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좀 한번 좀